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문재인 케어는 이제 끝났다. 폐기 선언까지 하셨고, 정확하게 이 정책이 이제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가지고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희가 다 병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아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흔히 이제 비용을 내는 체계가 두 개로 돼 있습니다. 급여랑 비급여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급여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거고, 비급여는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성형외과가 됐다든지 미용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비급여로 처리가 이제 됐었는데, 문재인 케어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비급여로 됐던 거를 급여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됐던 거를 건강보험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당연히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이 안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뭐 누구처럼 개 팔아가지고 뭐 돈 벌면 모르겠는데 팔 만한 개도 없으면 돈 어디서 갖고 오겠습니까? 그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 건데, 어느 정도로 이게 돈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측정했던 그 예산치 자체가 6년 동안 썼던 금액이 30조 6천억 가까이로 측정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 30조라고 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감이 안 와요. 좀 작은 돈인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대정동이란다. 대정동만 얘기해가지고, 4대강 그때 이제 들어갔던 비용이 2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대강 20조 들어간 거를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는데 30조 6천억을 책정을 해놨던 거죠. 물론 이제 좋다 이거예요. 돈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 뭐 좋은 정책에 돈을 쓴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거국적으로 이걸 봐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무턱대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꾸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딱 두 가지 제외하고, 그러니까 성형수술이랑 그다음에 이제 미용,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급여 체계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2인용 병실 쓰는 거, 그것도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바꿔놨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그것까지 건강보험 할 필요가 있나, 나라 이제 국가는 이런 식으로 헤쳐가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일단 국회 예산처에서 내놨던 자료를 보면은 2026년도가 되면은 지금까지 모아놨던 건강보험 그 적립금조차도 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딱 출범하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2018년도부터는 이미 건강보험이 적자로 됐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문재인 정부 측에서 얘기했던 게, 야, 우리가 지금까지 뭐 20조 가까이 되는 흑자였기 때문에 이 정도 돈 쓰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뭐 맞는 얘기긴 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들은 계속해가지고 흑자를 유지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흑자가 유지가 됐던 게 1년 만에 사실상 거의 다 말아먹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정확하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정부 정책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그냥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가지고, 개 팔아먹은 것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센 발언이 나오죠. 네. 진짜 그 모든 제도는 정상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의료보험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가 1,000만 원어치 혜택 받다, 내가 2,000만 원어치 혜택 받다, 뭐 이러면서 악용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애당초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굉장히 선진화가 돼 있거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 비용으로만 일단 따져봤을 때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평균의 한 절반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용 자체도 엄청 싸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비용이 그렇게 싸고 건강보험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덜 아파도 대학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감기 정도만 걸려도 대학병원으로 다 간단 말이죠. 지금 간호사님께서 현직 간호사인데 문재인 케어로 새벽에 MRI 찍고 실비보험 청구한다고 검진인데 1일 입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져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원래 문재인 케어가 되기도 전부터 OECD 평균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의 외래 진료 비율이 OECD 1위입니다. 그만큼이나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다 대학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문재인 케어까지 해버리니까 정말 뭐 위급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 가서 제대로 지금 치료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케어가 들어오면서 실제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거기서 방치되고 있다, 그쵸. 소외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그 문재인 케어가 들어오고 나서 이게 어떤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군 항암제, 그러니까 이게 한 3개월 정도를 복용을 해야지만 효과를 알 수 있는 이군 항암제 같은 것들이 오히려 급여 항목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문제 지적들이 많았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 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대선 과정 중에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른바 모퓰리즘이라고 불렸던 그 이게 탈모약을 탈모. 급여 대상으로 넣겠다라고 해서 네, 굉장히 많이 맞아요, 비판을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니 지금 이군 항암제가 비급 약목으로 되어 있는데 문재인 케어 때문에 지금 탈모약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야말로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성재준 대표가 그 개뿐만 아니라 나라도 팔아먹으려고 했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반에 흐르고 있는 어떤 이 포퓰리즘적 성격들이 아주 그 문재인 케어에 잘 그러니까. 담겨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탈모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머리 얼마나 중요한데. 중요한데. 머리 중요한 거 아는데. 네. 근데 이제 탈모가 과연 목숨을 걸 만큼, 뭐 그만큼 중요할 수도 있죠. 네. 그분들한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애당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인기 형태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식의 논의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힘드냐면은,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마치 기득권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돈 잘 벌고 너네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그게 목소리가 별로 안 나와요. 네.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나눠가지고 민주당에서 항상 정치를 하다 보니까 또 나왔던 정책이 유치원 3법 같은 것도 통과가 아하. 됐던 거거든요. 사실 유치원 원장들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은 막 그다지 그렇게 기득권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이분들도. 그래서 자기 이제 뭐 사비 이제 털어가지고 국가에 이제 정부 받아가지고 예산 받아서 한 반반씩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렵게 차려놨는데, 그거를 가지고 갑자기 유치원 3법 통과시켜가지고 야, 유치원은 너네들이 돈 넣어가지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운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다시 뺏어간 거거든요. 근데 사회권 여론몰이를 자체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너무 잘해요. 몇 가지 사례 가지고 그 한 직군이라든가 한 업종을 지탄의 대상으로 만드는, 국민의 주적으로 만드는. 아니 그때 제가 뭐 또 뭘 샀대, 뭐 성인용품을 샀대, 명품을 샀대, 이런 거 몇 가지 뉴스를 가지고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명품 얘기하면 제가 또 한마디 안 거둘 수가 없는 게, 하필이면 또 명품의 상징이잖아요. 그 원장님이 또 톰 브라운 입고 나오셨다 그래서 네. 논란이 되셨단 말이에요. 아, 톰 브라운 네, 좋죠. 그 유치원 원장님께서 네. 아주머니신데, 그러니까 딱 그냥 그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도 톰 브라운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야, 느낌이 네. 자체가. 근데 이제 뭐 청문회 같은 데 나오셔가지고 호구라을 막 호소하시더라고. 나는 그게 그 옷인지도 몰랐고, 실제로 그 옷도 아니었어, 짝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누가 이제 야 국회 가니까 톰 브라운 감별사. 행색을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 네. 그러니까 이거 셔츠라도 입고 가라 해서 입혀 주신 건데, 네. 자기는 뭔지도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시장에서 입은 옷을 갖고 나가는데, 그거를 네. 가지고 야, 유치원 원장 봐봐라, 저렇게 막 명품만 비싼 거 입고 나와가지고 무슨 뭐 못 악마화하는 살겠다 거. 얘기하냐, 그런 네. 식으로 딱 프레임을 짜더라고요. 예. 야, 영어 이름이 혹시 톰 브라운인가요? 브라운. 성 브라운인가? 네. 성브라운 괜찮네요. 그래서 유치원 3법도 진짜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상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뭐라 해야 될까, 재산권이라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것들인데, 자유가 됐거나 기본권이 됐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져가지고, 저는 문재인 정권 5년은 그냥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을 파괴한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파괴시킨 정권이다, 이렇게 봅니다.